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 박쥐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인 박쥐 60분의 승부에서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거나 또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02-3153-2611에서 2612번으로 또 전화 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란톡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노란톡 들어오신 뒤에 서울경제TV 뒤에는 전문가 이름 함께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서울경제TV 뒤에 이주연 혹은 최충성 이렇게 붙여서 지금 화면처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활짝 열린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신 뒤에 많은 채널 열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또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실물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일희일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를 활용한 해외 선물 거래에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선물 거래 관련 자세한 투자 노하우 차트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 강의를 하고 있는 함지한 대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죠. 가격 변동성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외 선물은 24시간 동안 이제 시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변동성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기 변동성과는 조금 이제 개념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추세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의 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주기 변동성이죠. 주기 변동성은 말 그대로 뭐냐면 주기적인 특성을 지닌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해외 선물이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간과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 그것을 의미하는데 거래량은 이제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기 변동성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거래량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주기 변동성이 작다라는 개념으로 양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기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위아래로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주기 변동성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위아래로 움직임이 적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빠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움직임이 적어진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변동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가격 변동성이란 가격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자, 시장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들어오는 주기 변동성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가격 변동성은 자, 가격 자체에 대한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대로 추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은요. 말 그대로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가격 변동성은 꼭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크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기 변동성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혹은 비슷한 시간대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성은 꼭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주기 변동성과 비슷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크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이 적으면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의 차이,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이제 파운드 달러라고 해서 이제 FX 종목 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Cyclic Volatility Index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주기 변동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Price Volatility Inde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 변동성입니다. 자, 그 주기 변동성은 한마디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누적으로 들어오면 시장의 변동폭이 커집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주기 변동성이 들어올 때 가격 변동성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자, 아직까지 거래량은 충분히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나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아래로 움직임이 이제 크다. 하지만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 변동성과 주기 변동성이 동시에 만족되는 구간이 나오면서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갔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주기 변동성이 들어왔는데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됐다.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는 충분히 거래량이 있지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크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위아래로 추세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위에가 주기 변동성이고요. 아래가 가격 변동성입니다. 주기 변동성은 다른 말로 하면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은 다른 말로 하면 추세다. 추세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 이 좁은 박스권을 그리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충분히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좁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추세의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쭉 이제 흐름을 이어오다가 거래량과 방향성이 같이 터져주면서 시세가 특정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해외 선물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그런 구간도 저희가 한번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동시에 만족이 되지 않거나 주기 변동성만 들어왔고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되거나 그런 구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가격 변동성이 적은 구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적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방향성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이제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거래량과 추세가 같이 만족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과 주기 변동성이 동시에 만족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처럼 계속 추세의 방향성이 정해지다가 추세의 방향성이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고 하게 되면 추세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자, 주기 변동성은 들어왔고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되는 구간이 나오죠.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구간이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거래량은 충분히 나오지만 방향성이 딱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위아래로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적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키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를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와 가격 변동성의 비활성화를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 변동성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활성화된다. 그래서 일정한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했다는 얘기는, 자, 가격 변동성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에 있을 때 비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추세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한 박스권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편한 구간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2번보다 1번이 굉장히 매매가 편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추세가 나올 때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종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의 종류는 가격 변동성, 추세 방향성을 의미하는 건 똑같지만 분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특성이. 그래서 단기 가격 변동성, 중기, 장기, 최장기가 있습니다. 단기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15분으로 보는데 하루 이상의 추세를 의미하고요. 중기 가격 변동성도 30분으로 보는데 하루 이상의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1번과 2번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운영할 때 3번과 4번에 트레이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일주일 이상의 추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60분봉을 보는 장기 가격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의 추세, 즉 롱텀한 추세를 볼 때는 240분의 그 차트를 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1번과 2번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3번과 4번도 아예 안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응용하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를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종목은 크루드오일 종목이죠. 그래서 15분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구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짧은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가격 변동성,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중기 가격 변동성은 30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루에서 3일 정도의 그런 걸쳐서 보는 그런 추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구간은 이렇게 하루 이상의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상의 추세를 강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 부분을 설명드리면, 장기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의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추세가 비활성화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아래로 박스권을 그리고요.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주현,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문자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도 이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혹은 02-3153-2611, 2612번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노란톡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주현 전문위원 앞으로 와 있습니다. 녹십자셀 46,900원에 비중은 10%.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전 전문의 녹십자세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가 뭐 나쁘지 않아요. 약 한 3, 4월에 강한 시세가 한번 들어와주고 흘러내리는 흐름을 갖다가 이제 위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윗꼬리를 달고 좀 강하게 밀리긴 했지만 전고점 부근의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7,500원 저항대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한 55,000원 잡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청 관련해서 치료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녹십자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손절가를 잡으셔야 한다면 오늘 저점인 45,500원 정도 잡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녹십자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다음은 EM코리아 들어와 있습니다. 5,200원에 비중은 20%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EM코리아 관련해서는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이제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진다이아가 좀 대장으로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화테크가 좀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EM코리아는 이제 3등으로 좀 따라가는 모습인데, 뭐 그만큼 이제 좀 안정적으로 급등락이 엄청나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적정 시점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금 끌어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대장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끌어가시되 뭐 6,000원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 저 자리에 오면 한번 뭐 수익 실현 대응하시고 다시 이제 눌림이 나오면 재공략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반복 대응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M코리아 듣고 왔습니다. 자, 전화로 상담이 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지금 가지고 바이오 계신지? 리더스요. 바이오 리더스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8,700원에 30% 비중을 두고 있어요. 8,700원에 30%. 그럼 이주연 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바이오리더스 최근에 사셨나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2달? 모르겠어요. 이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뭐 이렇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조금 이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한 10,000원은 넘었을 것 같다 그래서 샀더니 한 번 8,700원, 9,000원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9,000원까지는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네. 9,000원 정도까지 매수하시고 9,0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락했다, 그죠? 네네. 회사가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네. 뭐 임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넥스비티라고 자회사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있고 해서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충분히 네.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 좀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네. 일단 매수하셔갖고 수익권 올라갔을 때 내려올 때는 그래도 본전에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아니면 약손실에도 약간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네. 지금 약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이시다, 그죠? 네. 이 종목 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거는 같은데 네. 오늘 그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를 살짝 이탈을 해줬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더 좋게 보여요. 앞으로 네. 상승이 조금 더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뭐 이게 한 7,500원 정도까지 빠진다면
네.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혹시 이거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단기로 네네. 그냥 많은 수익이 아니라 네네. 손해만 안 보는 정도로 음. 그냥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손절가를 이게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좀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한 30%까지도 기다리셔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네. 단기로 뭐 이렇게 수익을 조금 짧게 보시려고 하셨던 거니까 기준을 조금 잡으시고 손절가 7,45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네. 여기 이탈 안 하면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올 거예요. 생각하셨던 10,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손절가는 지키시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꼭 이익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바이오리더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신일전자 1995원에 비중은 70%. 비중 굉장히 높아요. 이번 문자 상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신일전자 관련해서는 기존에 5월달, 6월달 이제 좀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사실상 추세를 한번 분출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좀 70%까지 담을 만한 자리는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주식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얘가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상승을 한 번씩 주고 쉬어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그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지금 시세 분출을 뭐 만족할 만하게 엄청나게 분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매집을 좀 이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자체가 조금 많으신 게 살짝 부담이 돼서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한 5, 60% 정도 이상 덜어내시고 정말 만약에 좀 모아가고 싶으시면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 몇 개월을 기다리면 갈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못해도 2,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시고 굉장히 부담이 되실 만한 비중을 한 종목에 안 담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상단 어느 정도 반등 그러니까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이 정도 나온다면 일단 그 자리 2,000원 정도 자리 보시고 저 자리 오면은 비중 축소 대응을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손절 라인은 하단에 이제 121선 지지해주고 있는 1,900원 자리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시간적으로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을 좀 보시자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일전자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들어와 있습니다. 5,10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 얼마 전에 한원령 해제 기대감에 반짝 올라왔는데 다시금 조금 횡보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네. 예. 제이준 코스메틱을 문의를 주셨는데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으세요. 지금 한한령 해제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작년에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적자가 갑작스럽게 한 500억 정도가 터졌는데요. 아마도 그 기존에 그 매출 채권 잡혀있던 부분을 갖다가 손실로 이제 상계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에 이제 실적이 조금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종목은 지금 한한령 해제 관련 이슈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실적이 좀 받침이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손절을 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 테마성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4,0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 4,000원에서 4,200원 정도 이것도 물론 화장품 섹터가 전체적으로 계속 강하게 가져야지 올라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시세는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추세 이 장기 하락 추세 약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돼야지 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20% 보유 중이시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반등 시 4,000원 정도 3,700원에 4,000원 구간에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듣고 오셨고요. 대한광통신 3,826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대한광통신 관련해서는 지금 5G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한광통신도 같이 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눌림 자리에서 다소 지루하게 끌고 가고 있긴 한데 뭐 지금은 천천히 그냥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뭐 올라올 종목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천천히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얘가 이제 추세 상승으로 좀 돌아가는 데는 상단에서 계속 부딪히는 매물 구간이 4,480원 자리입니다. 저 자리만 이제 돌파를 해주면 추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저 자리 오면은 다음에 저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적으로 저 자리에 오면은 일부 수익 실현 대응하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가 지금 조금 짧은 면이 있고 조금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이번 달 정도만 한번 지나시면은 상승은 한번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느긋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은 관망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망 의견 대한광통신 주셨고요. 자, 다음은 한국쉘석유입니다. 33만 9,500원에 비중이 높아요. 50% 어떻게 할까요? 네, 한국 쉘 석유 괜찮은 종목이죠. 영업이익도 항상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코로나 이전에 횡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 종목 지금 뭐 손실 확장을 지으시기에는 손실폭이 상당히 크시고요. 기업 내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손절보다는 이 비중이 조금 작으셨으면 추가 매수를 딱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연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6%대 5% 이상의 그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뭐 한 2, 3년 정도 안정을 찾고 다시 유가도 한 70불대 정도로 올라온다면 분명히 주가는 매수가 가격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기다리셔서 이제 배당 받으시면서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배당까지 조금 길게 가져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부스타 들어와 있습니다. 4,5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부스타 관련해서는 그 종목의 특성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이 종목도 이제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부스타 관련해서는 장중에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다만 이제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장중에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상승하는 추세마다 꼬리를 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이전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그래왔던 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성 매물이 굉장히 많다. 단기성 그런 단타를 치려는 세력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 포트 변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관망을 하시되 지금 수렴형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자리는 천천히 그냥 한번 지켜보시면서 상단 4,500원 매수 구간이신데 저 자리를 뛰어넘어야 조금 더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차트가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4,250원 저 근처에서 다소 이제 지루하실 수는 있으나 저 구간이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천천히 한 매수가 이상 정도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스타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주연 전문위원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5,95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오늘 포트에 넣으셨잖아요, 전 시간에. 네, 맞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종목인데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님 매수가는 굉장히 좋아요. 박스권 딱 돌파하는 저항 자리를 바로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하셨고요. 이 종목 조금 약간 느긋하게 좀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10만 원까지는 상승이 꾸준히 나와줄 수 있고요. 뭐 거기 저항대를 돌파해주고 그때 당시에 뭐 시장이 계속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든지 컨텐츠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
진짜 승천하는 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뭐 매수 잘 하셨고 굳이 뭐 손절가 뭐 잡자면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고 한번 쭉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에듀 1,850원에 비중 40%. 이 종목은 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에듀 관련한 교육 관련 콘텐츠로 급등했던 종목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교육 관련주는 지금 추세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뭐 백신 관련주는 좀 추세를 받고 있는데 교육 관련주는 좀 쉬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교육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학원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인터넷 시장 자체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시면 충분히 큰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면에서 기업 자체의 발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은 기존에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쉬어가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에 관한 의미 있는 좀 거래량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조금씩 이제 기타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 8,770원 저 자리만 넘겨주면은 충분히 상당한 돌파 시도를 한번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시간적으로 조금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고 다만 이 구간 자체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만큼 세력들이 더 많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면 편하시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는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상단에 9,530원짜리 121선 저 자리만 돌파를 해주면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리 돌파 시에 추가 매수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시고 한번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 자체가 지금은 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좀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이 나오는 자리에서 121선 돌파하는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저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더 태워서 단기적으로 한번 털고 나오는 그리고 다시 재접근하는 그러한 좀 유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에듀 듣고 왔고요. 자, 다음은 큐리언트 들어와 있습니다. 29,000원에 비중 20%. 큐리언트 어떻게 할까요? 네, 큐리언트는 이제 그 치료제, 면역 항암제하고 그다음에 아토피 치료제 뭐 이런 거를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앞에 피부 치료 관련해가지고 임상 결과가 좀 괜찮게 나왔고 해서 이 종목이 조금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코로나19 관련 섹터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 부각받으면서 이 종목 역시 한 차례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대략적으로 보면 아마 그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3,000원 부근에 현재 121선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 부근에서 다시 돌림이 나와준다 하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임상 결과 좀 기다리시겠다 하시면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손절가는 22,800원 정도 잡으시고요. 길게 가져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신성 ENG 1,265원의 비중은 절반입니다. 오늘 비중 높으신 분들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비중은 좀 많으셔서 부담은 되는데 자리 자체는 좀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승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일전에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태양광하고 엮여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짧게는 1,400원, 뭐 1,600원 정도, 길게는 1,600원 정도를 넘겨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1,400원, 1,500원 저 정도 구간이 단계별로 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보시고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좀 끌어가시는, 정말로 끌고 가시는 그런 방향에서는 1,600원을 돌파를 해야 저 자리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관망하고 기다려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 ENG 듣고 왔고요. 알리코 제약만 갈게요. 15,5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알리코 제약. 현재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주가를 이제 살짝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올 겁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치료제 섹터들이 전체 보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의 섹터들이 그러면 이제 요번에 조정기에 다 같이 죽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순환매가 돌 거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그런 제약주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리코 제약 손절가 잡으신다면 1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리코 제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감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187, 2190포인트대까지 가까이 지금 올라옵니다. 2200도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장중에 2190선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략 후강 장세고요. 꺾이질 않는 장세, 윗골이 달지 않는 장세, 강세장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잠깐 볼까요? 외국인은 여전히 팔긴 하는데 기관이 좀 팔고요. 기관이 사고요. 개인이 팝니다.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간간히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기관 그리고 외국인 팔긴 하는데 외국인은 선별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일부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내일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습니다. 지금 55,000원도 오늘 터치를 하는 모습인데 생각보다 잘 달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만 원 찍고 지금 75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이버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LG화학, 삼성 SDI 2차전지 관련 종목 올라가고요. 카카오 실적 호조세 얘기 계속 나오죠. 30만 원 돌파합니다. NC소프트도 100만 원입니다. 이제 딱 5,000원 모자라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769군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시면 759 장중 고점입니다. 고점에서 오늘 마감 예상되고 있고, 수급 잠깐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함께 팔고 있고, 일단 개인이 끌어가 주고 있는 장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알테오젠만 상승하고 나머지 모두 다 빠지는데 하락폭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시젠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알테오젠만 올라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급등,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 소재, 부품 소재 쪽에서 굉장히 좀 잘 달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네요. CJM도 올라가고 KMW 5G 관련 종목들만 소폭씩 조정이 나옵니다. 예. 오늘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시장은 움직여 준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엄청 강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아무래도 좀 휴장이다 보니까 항상 미국장 휴장인 날은 다음 날 영향 없이 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종가 베팅을 할 때 좀 부담 없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시장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오늘 역시나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해줬고 거의 모든 섹터들이 다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피로도가 많이 쌓인 제약주들 빼고는 대부분 다 오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도 끝난 게 아니라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코스피 한번 보시면요. 전고점인 2200 부근,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대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대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봉상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저녁에,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 장에 약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물론 강한 상승을 한다면 아침부터 갭 상승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음봉으로 마감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보이고 내일은 단기적으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섹터로 보면 이제 수소차 섹터들이 이제 강했던 종목들 말고 미코라든지 뭐 유니크, 히터 관련해서 보시면 대부분 좀 자리가 괜찮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가 그동안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들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순환매가 도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일단 뭐 기간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수급 자체는 그렇게 여전히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단 2200선을 계속적으로 좀 의미 있는 자리이거든요. 사실 2200선 자체는. 근데 저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주도하는 섹터군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섹터가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섹터군들이 다 상승한다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대장주들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를 가리는 장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경제지표 그런 코로나 재확산 관련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승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남는 시장이고 일단 경제지표나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내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물론 그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은 굉장히 시장에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3분기 다음 분기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시장인데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좀 위험 자산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관점보다는 현금을 조금씩 확보를 해가면서 추세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되 너무 조금은 짧게 대응을 하고 급하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어서 정말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가, 이 종목이 왜 움직이지? 라는 그런 판단에서 좀 움직이는 관점,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길게 끌어가는 종목도 아니고 짧게 대응하는 그런 종목도 매수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스윙 관점에서 1, 2주 정도 천천히 보고 그 흐름을 보고 매매를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가 2187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됩니다. 1.65%는 올라갔어요. 코스닥도 오늘 잘 달렸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759.90, 760 턱 밑에서 마감이 됐고요.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지금 2원 80점 내려가면서 1195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 와 있고요. 4,200원의 비중은 8%.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필룩스 관련해서는 조금 상승이 나오면 그냥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추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물론 차트가 지금 횡보를 조금 이어가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 자리에서 뭐 추세가 상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모습은 정확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수를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단 이제 매물 5,000원짜리는 좀 돌파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얘가 정말 상승으로 가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횡보를 아무리 못해도 한 6개월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한 2개월 정도 횡보를 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다소 이제 기간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세 상승이 돌아가서 정말 얘가 상향으로 돌아가는지는 일단
상단의 장기 평선은 뚫고 올라와서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그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뭐 미리 들어가서 접근하고 기다리면서 뭐 시간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단에 5,000원 정도 구간이 오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아니면 수익 실현, 전량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고 계시다가 이 종목은 한 3, 4개월 뒤에 다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룩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JNK 히터 8,2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상당히 고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우상향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요 쉽게 죽는 종목이 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JNK 히터 같은 경우 수소 관련 테마에 엮여 있고 뭐 대장주까지는 아니지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가가 상당히 괜찮아요. 오늘 매수하셨다면 상당히 괜찮고 저는 이 종목 약간 신고가 갱신할 것 같은 그런 목표가 뭐 정확하게 제가 예측은 못하겠지만 신고가 갱신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9,7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고점이 여기를 딱 맞고 떨어졌는데 내일 아침부터 갭 상승 출발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 9,000원 정도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전에 말씀드린 9,700원 그리고 10,000원까지도 시도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지금 수익이신데 익절가를 잡으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300원 정도 이탈 안 한다고 하면 한번 보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JNK 히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옵티팜 12,400원의 비중 30%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옵티팜 관련해서 매수를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하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7월 초에 그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임상시험 좀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금 어느 정도 올려주면은 다만 이제 25,500원 저 자리 정도 가면은 돌파를 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좀 힘이 붙이는 저런 구간인데 일단 저 자리를 넘겨주면은 조금 더 보셔도 되지만 좀 의미 있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옵티팜 관련해서는 기업 정보를 보면은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백신 관련해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 난다면 일단 주가 내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도 기존에 많이 이제 끌어왔거든요. 사실 4,700원부터 29,5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씩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시청자분님께서도 어느 정도 좀 정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좀 대응을 하시고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이 종목을 뭐 몇 년을 보겠어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수익권이 굉장히 많이 나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축하드리고 25,500원 저자를 넘겨주는지 좀 확인을 하고 일부 조금씩 정리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팜 듣고 왔고요. 현대차 왔네요. 오랜만에 대형 좋았고요. 104,050원의 비중 20%. 한 번에 사신 건 아니겠죠, 이 가격이? 네, 그러셨을 것 50원짜리가 같은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뭐 차트 흐름을 봐서는 흐름 괜찮습니다. 흐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게 뭐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현대차가 제 생각에 뭐 매수가 위로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10만 7천 원 정도 아니면 뭐 11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대형주들 그림이 비슷합니다. 그동안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 LG전자라든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 도는 장세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주가들 그동안 안 올랐던 것들을 띄우는 약간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개인 매도가 나왔고 뭐 사모펀드 이쪽에서 돈이 들어온 건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21선 오늘 돌파한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냥 이 종목 한 11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 정도 오면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짧게 더 갈게요. SK 디스커버리 지금 들어와 있고요. 45,000원에 비중 30% 잡고 계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디스커버리 관련해서는 SK 전반적으로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을 해가지고 일단 상장 전에 그리고 상장 후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 디스커버리 자체 호재로 움직이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왔고 지금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은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현실적인 단기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보시는 것이 좋겠고, 일단 45,000원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갈 가능성도 있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4만 원 정도 저 자리에 오면은 일부라도 좀 손실을 줄여서 손절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디스커버리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